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되기 미주부입니다. 오늘은 가을바람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고 10년 뒤 10배 간다고 거의 전 재산을 몰빵하신 키움증권 투자대회 입상하신 가을바람님을 초대를 했는데 어떤 종목에 투자를 했고 왜 10년 뒤에 10배가 가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현재 가을바람 월드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미주부님 말씀해주신 종목 중에서 아이온큐라는 종목에 큰 비중을 두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장기주주 카톡방을 운영을 하면서 함께 공부하면서 같이 투자하는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가 같이 이제 카톡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중복 분들을 제외를 하면 4,000분 정도. 4,000명이 다 아이온큐 투자자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나요? 네, 다 주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얼마나 투자를 하셨는지는 영상 뒤에서 계좌까지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영상 뒤에서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저도 아이온큐 주식을 알게 되면서 미주부님 영상도 같이 보면서 공부를 했고 스스로 깊이 파고들면서 공부를 하다가 혼자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해서 카카오톡방을 만들었는데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또 글로벌한 면에서도 한국인 투자자 비중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측에서도 저희가 연락을 하면은 공식적으로 CFO 분과도 대화를 나누고 지금은 저희 장기주주 분들과 아이온큐와 공식적인 인터뷰도 진행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아이온큐에 투자하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면 제 투자 히스토리와 제 성향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사회 초년생 시절에 알트코인과 국내 급등주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많이 읽기도 하고 많이 벌기도 했는데 20년 초쯤에 테슬라에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종잣돈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을 만들고 뭔가 조금 더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이런 열망에 빠져서 해외 선물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폭락장에 소위 말해서 매도 계약을 가져가게 되면서 2억 가까운 수익을 내게 되죠. 그래서 키움증권 대회에서 3위까지 기록을 하게 됐는데 연준이 돈을 풀면서 주가가 많이 부양이 되는데 역시나 공부가 많이 부족했던 탓에 여전히 하방을 고집을 하다가 많은 돈을 날리게 되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벌었던 돈을 다 까먹었다고 보면 될까요? 벌었던 거 거의 이상으로 까먹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셨겠네요. 그 이후에 뭘 잘못했지? 라고 공백기를 가지면서 고민을 하다가 워렌 버핏이라는 인물에 대해 깊은 탐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전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가져가지만 좀 가치가 있는 성장할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업에 장기간 투자하는 성장주 초기 장기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뒤에서 계좌를 보여주실 텐데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확신이 있으시길래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셨는지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서 아이온큐의 투자 기간을 한 10년 정도 보고 계신다고 하셨고 목표 수익률을 한 10배 정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제가 테슬라를 놓쳤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테슬라처럼 성장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투자를 하다가 친한 지인이 양자 컴퓨팅에 대해 소개를 해줬고 아이온큐라는 기업이 있다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원래 지인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진 않지만 양자 컴퓨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고 찾아보다가 양자 컴퓨터가 미래다.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아이온큐에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미주부님도 양자 컴퓨팅 그리고 아이온큐에 대해 다루셨지만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슈퍼컴퓨터보다 더 빠르게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앞서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온트랩 진영과 초전도체 진영이 앞서가고 있는데 제가 3개월 정도 거의 하루에 3시간 이상씩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업들이 있고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초전도체 진영의 IBM 그리고 이온트랩 진영의 아이온큐 이렇게 두 개가 제일 앞서고 있다라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커뮤니티 분들의 결론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구글도 하고 있잖아요. 구글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제가 트위터나 이런 미국의 레딧이나
서양 투자자들의 의견들을 많이 물어봐요. 제가 이제 영어를 조금 할 줄 알기 때문에. 예. 근데 그분들 얘기랑 제 분석을 이렇게 도합해 봤을 때 구글에 있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 제일 높으신 분이 이제 아이온큐에 1년 동안 근무를 했다가 상장을 무사히 이뤄내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정황도 있었고요. 지금 구글이 아이온큐의 2대 주주로 5%가 넘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구글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지난 2년 동안 2019년에 시카모 양자 프로세서로 그 양자 우위를 발표한 후에 의미 있는 진전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글이 아이온큐에 베팅하고 있다. 자기가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아이온큐에 뭔가 모종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구글은 제가 말씀드린 분야에서 빼뜨리게 됐습니다. 예.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이제 영어로 하자면 클래시컬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컴퓨터인데 비트를 연산의 기본 단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0 또는 1의 상태를 가지죠. 그래서 뭔가 계산을 할 때 한 번씩 쭉쭉쭉 다 가봐야 하는 이런 형태인데 그렇죠.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0이랑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이 양자 중첩이라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양자역학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다 갈 필요가 없이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슈퍼컴퓨터가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양자 컴퓨터가 뭐 내재적인 오류율이 높다고는 하지만 개발이 잘 됐을 경우에는 슈퍼컴퓨터가 뭐 몇만 년이 걸릴 걸 몇 분 만에 풀 수 있다. 이런 이론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게 가시화가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뭐 기후변화 문제도 있고 이번에 코로나 백신에 대해 얘기가 많은데 이런 백신을 더 안전하고 빠르게 개발할 수도 있고 뭐 퀀텀스케이프의 CEO가 또 아이온큐의 사회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온큐의 CEO인 피터 챕맨 그분께서도 이제 차후에 아이온큐가 그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관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코멘트를 하시기도 하셨고 뭐 지금 골드만삭스나 피델리티 같은 금융계의 큰 손들도 함께 하면서 뭔가 리스크 모델링 뭐 다양한 금융적인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양자 컴퓨터 임원들이 말하는 everything에 사용될 것이다 라는 비전을 저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큰 비중을 집중 투자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러한 기업들이 보는 측면이나 제 개인적인 측면 외에도 제가 크게 투자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중국의 시진핑이 이제 AI 분야나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미국을 뛰어넘겠다. 이제 영어 단어로 leapfrog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뛰어넘는 것 같이 너희를 뛰어넘겠다라고 공공연히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이제 미국의 근거지를 둔 학술지에서도 중국의 양자 컴퓨터가 이제 구글의 시카모 칩보다 뛰어난 결과를 내놓았다. 뭐 이게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발표도 있었고요. 이제 미국도 그 위험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정권 말에 양자 이니셔티브 법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수조 원을 들여서 양자 컴퓨터 보급 상용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또 뛰어난 기업들을 위해서 이제 보조금을 줘라. 국방장관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국회에서 패스한 게 2022년 미국의 최근에 나온 국방 예산안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 뭐 영국이나 스페인, 프랑스 이런 기업들에서도 뛰어난 양자 컴퓨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일본 쪽에서도 양자 컴퓨터 논문이나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제 양자 컴퓨터는 뭐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생각하는 된다 안 된다 이 문제라기보다는 되지만 언제 될 것이냐 이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 돈이 모이고 있고 인력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 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염두를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아직 아이온큐가 어쨌든 지금 이제 매출 실적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출 실적도 없고 아직은 당연히 이익도 적자인 기업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아이온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언제부터 좀 의미 있는 매출과 이익이 나올 것으로 좀 보고 계시나요? 지금 최근에 이제 아이온큐가 Q2B라는 퀀텀 투 비즈니스라는 연례적인 큰 양자 생태계 행사에서 발표한 사항이 있는데 이제 기존에 이테리움이라는 히토류를 썼어요. 예. 근데 그 큐비트 소재를 바륨이라는 좀 더 구하기 쉽고 대량 생산에 용이한 소재로 바꿉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발표한 사항이 차세대 시스템인 바륨 시스템, 그 다음 이 차세대 3개 시스템을 지금 완료를 했다라고 멋있는 자신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드맵에 따르면 2023년에 이제 대규모로 보급을 할 수 있는 이제 손바닥보다 작은 이 정도 사이즈의 칩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2025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디플로이를 할 수 있는 그 렉에 마운팅 될 수 있는 이 칩들이 연결되는 그러한 기술이 실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계획대로 된다면 지금 로드맵을 초과 달성하고 있지만 양자 컴퓨팅 시장에 못해도 30%에서 50% 정도는 아이온큐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시나리오가 실현이 된다면 아이온큐의 적절한 밸류에이션, 그 가치를 봤을 때 100불은 충분히 넘을 수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하고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현재 뭐 3빌리언이라는 시총이 적정한지는 사실 뭐 가치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기업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온큐 같은 기업은 이제 기술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이 앞으로 양자 컴퓨팅 시장, 성장하는 시장에서 아이온큐가 어느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밸류에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아이온큐의 이제 시가총액이 한 3.4빌리언 정도니까 10배면은 한 30빌리언 정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다른 IT 쪽 기업들을 보면 AMD가 지금 176빌리언 정도 되니까 아이온큐에서 우리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대로만 해준다면 충분히 10년 뒤에 10배 이상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뭐 30배라고 해도 90빌리언이니까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이제 시장 자체는 좋은 이 시장이고, 거기서 얼마만큼 해주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보통 이제 이렇게 개별 종목에 또 투자를 할 때는 좀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라고 하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을까요? 리스크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2022 양자 컴퓨팅 전망이라는 이제 양자 커뮤니티에서 나온 엄청나게 긴 보고서를 쭉 읽으면서 그걸 영상으로 정리해 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이제 초전도체와 제가 이온 트랩을 말씀을 드렸는데 초전도체 쪽은 연산 속력이 빠르지만 이제 안정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거대한 냉각기를 쓰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지 않고 돈도 많이 든다. 이런 얘기를 미주부님도 하셨고 이온 트랩 쪽은 이제 전자기장 안에다가 이온을 트랩을 시켜서 레이저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원소를 쓰기 때문에 큐비트들이 안정적이고 오래 쓸 수 있지만 연산 속도가 느리고 확장성이 안 좋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초전도체 쪽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IBM 발표에 따르면 coherence time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일관성 시간이라는 게 이제 큐비트가 얼마나 뛰어난가 이거를 나타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뭐 몇십 배 향상을 시켜서 이온 트랩 진영 쪽이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제 전혀 다른 방식인 뭐 광자를 사용하는 양자 컴퓨터도 있고, 뭐 중성자, 뭐 카본, 뭐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는 이런 진영들도 있는데 워낙에 초기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상용화에 먼저 성공할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정보체 쪽도 마찬가지지만 기업들이 자기가 유리한 자료들을 먼저 배포를 하고 약점들은 최대한 숨기는 이런 태세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온큐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학자적인 면모가 좀 있어요. 공동 설립자분들도 이제 뭐 교수님들이시고 사회이사로 또 데이빗 와일랜드라는 노벨 물리학상을 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공동 설립자 중 한 분이신 크리스 먼로 박사님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저는 이쪽 경영진을 선호를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업이고 적자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인 IBM에 앞서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모르는 중국에 있는 업체들이 뛰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초기라 확신할 수가 없다. 이게 가장 큰 악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좀 상업적인 뭐 예를 들면 가격 경쟁력이라던가 뭐 가성비라던가 그 상업적인 조건을 갖춘 상태로 먼저 출시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금 현재 CPU 같은 경우도 여러 방식에 따라서 이제 여러 CPU들이 있잖아요. 뭐 GPU도 있고 여러 방식들이 있지만 워낙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초기에 선점한 기업의 어떤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을 것 같은데 아이온큐 같은 상대적으로 이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뭐 구글이나 IBM이나 다른 쪽에서 먼저 이렇게 제품을 출시했을 때 상대적으로 주가가 또 폭락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개별 종목은 또 이제 임원진이라던가 뭐 오너 리스크라던가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뭐 그런 면에서 아이온큐를 이제 깊이 있게 공부하셨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경영진이라던가 일단 제가 이제 저도 공부를 깊이 하다 보니까 핵심 인원들인 이제 CEO인 피터 챕맨 이분 같은 경우는 아마존 출신이세요. 그리고 아마존에서
그 아마존 프라임을 그거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두 리딩 그 엔지니어 중에 한 분이셨고, 이분도 기술을 되게 잘 아시는 분인 게 어렸을 때 벨랩인가 거기 들어가서 민스키라는 그 AI 아버지라는 박사님 계시잖아요. 그분 밑에서 일을 했다는 경험이 있을 정도로 기술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회사를 만들어서 키우는데 굉장히 능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경영 능력도 있다. 네, 기술도 알고. 그래서 이분을 CEO로 영입했다는 게 탁월한 한 수였다고 보고, 공동 설립자이신 크리스 먼로 박사님이나 김정선 교수님을 보면 평생을 그 분야에 바쳐서 공부해온 분들이고, 두 분 다 노벨상 후보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언급이 나올 정도로 이제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는 기술자들이기도 하고요. 또 그 로드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뭐 허니웰이나 리게티나 IBM 로드맵 제가 다 공부를 해봤는데 아이온큐만큼 구체적으로 언제 뭘 하겠다 또는 그걸 뒷받침해주는 논문을 가진 업체가 없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확장성 부분에서도 그 단일 칩들을 연결하는 뭔가 광자 스위치 뭐 이런 광학 시스템을 쓰는데 그걸 이미 논문으로 증명을 하셨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가장 빨리 그 칩을 소형화시키고 또 가장 크게 쓰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는 게 국방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Q2B 아까 말씀드린 그 행사에서 미 공군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미 공군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지금 6개의 우방국들과 양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적대국들을 압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뭘 사용한다 했냐면 이제 이온 트랩 방식 거기서도 바륨 원소 133번을 쓰는 컴퓨터를 연구 중이다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바륨 133번을 쓰는 기업이 아이온큐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분석으로는 이거는 대놓고 아이온큐와 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 힌트만 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알아차리기 전에 우리가 주식을 사놓으면 10배는 무난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상상력을 동반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반도체 현재 이제 반도체 기업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AMD 같은 회사들은 이제 팹리스잖아요.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고 생산만 제조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뭐 TSMC나 뭐 삼성 파운드리 같은 이제 분리가 되어 있고 종합 반도체 회사들이 지금은 좀 전문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그 양자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그 칩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생산과 설계가 좀 분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이온큐에서 자체적으로 제조까지 하게 되는 건가요? 그게 사실 저희가 이번에 아이온큐한테 공식 인터뷰 질문 리스트를 먼저 던졌어요. 거기에 핵심 질문 중 하나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 아마도 팹리스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추측입니다. 왜냐면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제 사수를 하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방부 장관에게도 그런 지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맡길 수가 없는데 그 정도 역량이 되는 회사가 과연 있을까? 아이온큐가 새로 시작하기에는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또 투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국가적 차원의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팹리스 형태로 가지 않을까. 어쨌든 생산은 다른, 그러니까 제조는 다른 곳에서 근데 뭐 할 것 같다. 뭐 확실하진 알 않지만 수가 없지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좀 아이온큐에서 좀 명확한 답변을 좀 주면은 투자에 많이 참고가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ARM의 CFO를 사회이사로 임명을 했어요. 근데 ARM이 팹리스로 유명한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노하우를 가져가기 위해서 영입을 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지금 번개같이 스쳐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IBM과 아이온큐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제가 굳이 IBM을 선택하지 않고 아이온큐에 투자를 한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초기에는 큐비트 숫자만 많으면 더 앞서간다 이런 식이 이제 통념으로 받아들여졌는데 현재는 기술이 어느 정도 진보가 돼서 큐비트 숫자를 늘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점이 되는 건 그 큐비트 중에 정보를 담은 이제 알고리즘에 활용할 수 있는 쓸모 있는 큐비트가 몇 개가 되느냐 그게 핵심인데 이제 뭐 IBM 같은 경우는 큐비트 숫자를 더해서 뭐 퀀텀 볼륨이라고 해가지고 양자 시스템의 품질을 나타내는 매트릭을 만들었고 뭐 클럽스라고 해가지고 초당 연산을 몇 번 할 수 있느냐 해서 양자 시스템의 속력을 나타내는 것도 만들기도 했는데 이제 뭐 아이온큐도 그거에 대항해서 뭐 알고리즘 큐비트 뭐 이런 매트릭을 만들긴 했지만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자료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정권에서 나왔던 양자 이니셔티브 거기서 이제 QEDC라고 하는 컨소시엄이 개설이 됩니다. 파생이 돼서 어느 정도 공신력을 갖춘
준 공기업 같은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현대에서 가장 뛰어난 IBM, 아이온큐, 리게티, 허니웰 이렇게 4가지 업체의 양자 시스템을 가져와서 실험을 했는데 아이온큐가 제일 뛰어나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뭐 그 외에도 아이온큐가 매력적으로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투자한 파이프 회사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새로 맺었는데 기존에 이제 금융계 쪽에 피델리티와 골드만삭스와 함께 뭔가 의미 있는 금융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델의 창립자가 또 자기 프라이빗 펀드를 통해서 아이온큐에 투자를 했잖아요. 이제 근데 델이 공식적으로 이제 전통 컴퓨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2개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파트너십을 발표를 했는데 한 그 서양 투자자가 직접 그때 Q2B 부스에 찾아가서 피럴처 대면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됐냐라고 하니까 테스팅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곧 상용화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해서 뭔가 순수 양자 컴퓨팅이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업들을 위해서 이제 중간에 하이브리드 형태로도 이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제 멀티버스라는 양자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 기업과 협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엑셀 스프레드시트에서 사용하는 그런 쉬운 펑션들을 통해서 양자 역학을 전혀 몰라도 사용자들이 이제 양자 컴퓨터의 우수한 성능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뭐 그러한 제품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국방 쪽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아이온큐의 투자 로드맵을 보면은 차후에 개발이 잘 되면 전투기 미사일 그리고 전투기 그 레이더 안에 양자 센싱으로도 하드웨어를 넣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 소형화가 가능한 건 지금 이온트랩 방식밖에 없고요. 거기에 선두주자는 아이온큐니까 앞으로 다양한 매출 파이프라인이 생길 수 있겠다.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겠다라고 해서 초기부터 이제 매집을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계좌를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시고 있고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2가지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이름이 이온큐로 바뀌었지만 아이온큐에 8만 불 정도를 투자를 해서 뭐 지금 12월 27일 기준으로 85% 정도 수익률을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입 금액이 한 8만 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천만 원이 넘는 전체 금액이 한 10만 불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80% 정도를 한마디로 아이온큐에 몰빵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아이온큐 주가가 이제 조만간 락업 해제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3월쯤에 한번 주가가 쭉 빠질 수도 있고 물론 안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틈틈이 이제 주가가 10% 이상 빠지는 날만 매수를 들어가요. 근데 최근에 또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또 근래 들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면서 이제 다른 투자 수단을 찾다 보니까 인덱스 ETF는 언제나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나스닥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기 때문에 3배 레버리지인 TQQQ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네, 한 1,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컸으니까 그 부분을 놓고 좀 고민을 하다가 오미크론 변이는 큰 영향이 없구나라는 판단이 서서 이제 밑에 2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솔리드 파워는 이제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는 얘기는 다 아실 겁니다.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현대차가 내연기관 개발 부서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원과 역량을 전기차 개발에 쓰겠다라고 이제 현대차 회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는 확신이 들어서 이거는 이제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쪽은 이미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보다 더 한 단계 앞서가는 그 전해질을 액체로 쓰는 게 아니라 고체로 바꿔서 위험성을 낮춘 전고체 배터리 3대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솔리드 파워 매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퀀텀 스케이프랑 비슷한 기업이라고 보면 될까요? 퀀텀 스케이프는 아이온큐랑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 해칭을 하려고 퀀텀 스케이프를 사는 거는 뭔가 아이러니한 것 같아서 솔리드 파워 쪽을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평균 매입 단가가 9.6불 정도 되고요. 이게 이제 저의 서브 계좌, 2번째 계좌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아이온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7불대에 2,300주 한 22,700불 정도 사서 지금 수익률이 82.73%, 현재 평가 금액이 41,500불 정도. 그래서 총 지금 아이온큐를 1,600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목표는 이제 2만 주로 세팅을 해놨는데 예. 차근차근히 떨어질 때마다 모아갈 예정입니다. 예. 자, 어떻게 우리 미주부 구독자분들께서 아이온큐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10년 뒤에 정말 10배 이상 갈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공부하고 저 역시 큰 수익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